예, 안녕하세요. 조성재입니다. 조성재의 무속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시청하신 후에는 꼭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구독자 신청을 꼭 해주시고, 예, 조성재의 무속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무당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 내림굿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림굿, 우리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무당들이 꼭 내림굿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하나의 통과 의례죠. 물론 내림굿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신을 모셔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우리 현장에서 내림굿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림굿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내림굿이란 이 용어가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먼저 내림굿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천하세품이라고 그랬어요. 천하세품. 천하세품이라고 그래서 천하소슴, 길소슴, 재소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이걸 이제 다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허튼굿, 내림굿, 소술굿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예. 자, 우리가 제일 먼저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허튼굿을 먼저 해야 되죠. 허튼굿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무병이 들었는지 신병이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돼요. 신병과 무병은 우리가 구분을 안 해요. 신병은 기신병. 그래서 구슬하고 병을 고치면은 일반인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병이에요. 그렇지만 무병은 내가 구슬하고 난 뒤에 무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무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무병이 앓으면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. 무병을 앓으면은 내림굿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요즘은 신병과 무병을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너 신병이니까 무당이 돼야 돼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. 반드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허튼굿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설령 무병이 있다 한들 허튼굿을 해보고 이 사람이 진정 무당으로서 갈 자격이 있는자, 무당으로서의 올바른 신명이 와 계시는가, 또 무당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을 허튼굿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죠. 보통 허튼굿을 하게 되면은 허튼굿만 제대로 해놔도 그 제자는 모든 귀신을 잡기를 다 쳐내고 올바른 신명을 어느 정도 내 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허튼굿만 잘해도 점을 다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점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다시 원신을 잘 모셔드리는 신내림굿을 또 하는 거죠. 허튼굿을 하고 난 뒤에 보통 그 신내림굿 하는 제자가 예전에는 내림굿 날짜를 잡았어요. 그 내림굿 날짜가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뭐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, 허튼굿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영이 맑아서 점을 보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, 또 투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그때 내림굿을 하는 거죠. 허튼굿을 하고 난 뒤에. 내림굿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, 예전에는 내림굿을 하면 99집을 건립을 다녔잖아요. 99집 건립을 다녔어요. 건립을 다녀서 그 집 다니면서 그 집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돈이나 쌀이나 또는 예전에는 노세를 이렇게 받았어요. 그래서 건립을 다니는 걸 노세를 받으니까 새건립이라고, 이걸 새건립이라 그러니까 노세를 받는 것을 생각해서 새덩어리 새자 새 건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새건립이라는 것은 우리를 혀를 옛날에 새바닥이라 그랬잖아요. 새바닥. 새건립은 말로서 혀로서 건립을 달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. 99집을 이렇게 건립을 다니면서 쌀도 받고 돈도 받고
그 쌀은 떡을 하고 돈은 내림굿에 보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노쇠나 이런 걸 주면은 그거는 옛날에 녹여서 다 방울이나 무구를 만들어 사용했죠. 그 내리굿을 하는 이유는 뭐냐? 내리굿을 아니 새 건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? 건립하는 이유는 뭐겠어요? 지금처럼 SNS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내가 내리굿을 한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새로 신을 받는 제자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홍보예요. 제가 힘든 여건을 이기고 내가 새로 무당이 되는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되니까 소문을 많이 내달라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 안압집을 다니면서 그 집의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. 이 집은 뭐가 어떻다, 이 집은 뭐가 어떻다. 그래야만 그 집에서 쪽지기처럼 맞춰야만 살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의 연금함도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. 또 무당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자격지심,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무당으로서 움츠러들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또 보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무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이겨내고 무당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안압 건립을 다니는 목적이기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점을 봐주고 사정을 이야기해 주니까 돈도 주고 노고로 주잖아요.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조금 내리굿 할 때 좀 보태는 거죠. 지금처럼 2천만 원, 3천만 원 한꺼번에 팍 주고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예전에는 내리굿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차리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. 또 지금처럼 삼삼돌기 이런 것도 없었죠.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 끼끗해야 군도 안 되죠. 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었잖아요. 교통이 불편하니까. 지금처럼 각자 좀 자가용이 있고 차들이 있으니까 삼삼돌기에서 지리산도 가고 저기 오대산도 가고 태백산도 가고 막 가는 거죠. 차 없는데 어떻게 다녔겠어요. 옛날 삼삼돌기라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내림굿이라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. 내림굿 하기 전에 반드시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배우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가 내림굿을 해주는 거예요. 인성부터 살피고 또 신줄이 서로 인연이 있는가 신줄이 맞는가 이런 걸 살피고 난 뒤 했죠. 그 내림굿을 할 때 건립 다닐 때 이제 그 집에서 어떤 물건을 주잖아요. 돈 대신에 쌀 대신에 다른 물건 줄 때 촛대나 불 같은 거 주는 집안에는 예전에 신불림 한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 돼요.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거는 이제 떤 성수로 떤 신령 떤 성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. 그러고 녹구슬을 주는 집은 신바람이 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. 예전에는 그렇게 건립을 받을 때 깨진 물건은 절대 받지 않았다 그래요. 그렇게 해서 내리고 준비가 되면은 건립을 다니서 내리고 준비가 되면은 신어머니가 애동제자에게 개요것을 시키고 양재 볏집을 태워서 양재물을 가지고 모욕을 탁 시키고 모욕 시키고 난 뒤에 동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죠. 그거는 새벽 3시경에 신부모하고 단둘이서 올라가요. 백설기나 이렇게 간단하게 백설기하고 간단한 재물을 차려가지고 즉 이제 지금은 이럴 때라 그러는데 대백이라 그러죠. 대백이 옛날에는 대백이라 그랬어요. 이럴 때 소나무나 대나무 가지고 옷을 입히고 위에 명두를 건 대백이를 들고
새벽 3시경 동이 털 무렵에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. 단둘이 올라가서 친어머니가 비는 거죠. 첫 닭이 울기 전에 발을 치면서 추군을 하고 신애기는 거기서 이를다리를 들고 신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렇게 이를다리를 들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단 둘이만 가는 이유는 신애기들이 그걸 보고 듣고 입불림, 기불림 이런 걸 흉내 낼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. 자,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이를 올라가서 하는 것이 지금은 이를 성신맞이라 그래서 그냥 아침 새벽에 동이 털 무렵에 그 땅에서 그냥 하는 걸로 대치를 됐죠. 이를 성신맞이를 서울 이북 쪽에서는 구슬하기 전에 아침 새벽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, 한강 이남 쪽에서는 그 모든 구슬 다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를 성신맞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, 어느 것이 그걸 따질 수는 없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. 그 지방의 형태에 따라 하는 것이 다 이를 성신맞이니까 그런데 이를 성신맞이는 그날 내가 내림굿에서 맞이한 신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의미다 그 생각하면 되죠. 그럼 내림굿을 하고 난 뒤에 소설굿은 언제 하느냐? 소설굿은 지금은 내림굿을 하고 나면 바로 한 6개월 1년 지나면 소설굿 해라 뭐 진적해라 이렇게 신엄마들이 일부 신엄마들이 이렇게 힘든 제자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, 예전에 소설굿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. 예전에 소설굿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무당으로서 다시 태어났어, 다시 나 혼자만의 독립을 할 수 있는, 다시 내 신명을 솟구친다,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설굿을 하게 되면 이 제자 소설굿이라는 것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. 왜? 소설굿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엄마한테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굿거리를 내 혼자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. 100% 소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70-80%는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. 굿의 과정이라든지 절차, 형식 이런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소설굿을 하고 신엄마한테 독립을 하는 거예요. 신엄마한테 독립을 한다고 해서 신엄마와 결별하는 게 아니라 신엄마와 같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다,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내림굿 한지 1년도 안 되는데 소설굿을 해라, 또 진적을 해라, 무슨 진적도 그래요. 진적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, 돈이 많게 수천만 원, 3천만 원, 4천만 원 이렇게 막 든다고 그러는데, 크게 한 5천만 원 들고 그러면 1년 동안 돈 1,000만 원도 못 모았는데 또 진적한다고 빚을 져요? 2년 3년만 해도 또 빚을 집니다. 진정이라는, 신령님들이 과연 내 제자가 빚지고 진적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? 그걸 원하시겠어요? 진적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소설굿은 그렇게 함부로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, 그래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처럼 돈만 주면 만물상에서 다 구해주니까, 돈만 주면 없는 신도 다 내려주니까 이렇게 무당들이 넘쳐나는지도 모르겠어요. 한지 건너 깃발이 널려있고, 무슨 무당집이 많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. 잘못 들어가면 사기당할 수 있다, 이런 생각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.
그 소설굿을 하는 또 이유는 신의 영감을 다시 솟구치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5년, 6년, 3년, 5년, 6년 신엄마와 같이 지내오면서 신엄마와 신딸 간에 생긴 갈등과 반목, 또 오해,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을 소설굿을 통해서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신엄마와 신딸은 다시 끈끈한 정으로 뭉쳐서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신엄마와 신제자 간의 해원 상생 굿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리굿은 아무나 내리굿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정말로 내가 신이 올바른 신명이 왔는지 내가 과연 무당이 돼서 잘 할 수 있었는지 이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. 아무리 내가 상담한 무당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? 신을 받으면 큰 신명이 들어왔는데 신을 받으면 빌딩 사고 너 빚도 다 갚고 훌륭하게 될 것이다. 돈도 많이 벌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. 무당에서 절대 돈 많이 벌지 못해요. 0.1% 무당 전체 무당의 0.1%는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해요. 그 위에는 그냥 먹고 살아요. 한 5% 정도는. 그 나머지는 전부 힘들어요.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. 그런데 무당하면 돈 잘 번다? 자기는 그 말하는 그 무당은 자기는 무당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나요? 잘 생각해 봐야 돼요. 내림굿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. 또 내림굿이랑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랬죠. 저 집 며느리 신이 솟구쳤다 그랬지 신이 내렸다 소리 아니에요. 다음 시간에 제가 내림굿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림굿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없는 신을 내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내림굿이라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.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, 우리 가족들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. 그러니 과연 내가 내림굿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본인 스스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물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죠. 자, 간단하게 내림굿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지금 혼자 이렇게 셀프 촬영을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고 강의 내용이 잘 정립이 안 되는데 점점 갈수록 늘겠죠. 꼭 보시고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고 조성재의 무속 이야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